네,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추가 의심 환자가 나오진 않을지 보건당국이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메르스의 전조 증상은 어떻게 되고 또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의 심경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3년여 만에 이제 메르스 얘기가 나와서 지난 주말 동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그때와 지금과의 어떤 메르스 어떤 위기 정도는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위기 단계를 낮은 관심에서 주의를 올렸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이거를 이제 주의 단계로 올릴 수가 있고요. 사실 3년 전에는 뭐 경계에서 심각 수준까지 사실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직 예. 그런 단계는 아니고 예. 비교적 우리가 좀 아픈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비교적 초등 대처를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초동 대처를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3년 전을 좀 돌아보면은 첫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을 때는 한 16일 정도가 걸렸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3시간 정도가 그렇죠. 걸렸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때랑은 뭐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이번엔 또 하루 이내에 다 이제 진단이 됐고, 예. 근데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검역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예. 설사가 주증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놓쳤던 것 같은데. 장염 같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호흡기 증상이 있었어도 사실은 무시했을 수 있고 또 그 쿠웨이트에서 병원 방문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을 드셔서 열이 안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대중교통 이렇게 사람들 많이 접촉하지 않고 택시로 이동을 하셨고 이제 삼성병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대처를 잘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응급실로 들어갔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그게 전염될 수 있었는데 이제 밖에 그 실외에서 진단을 하고 또 바로 이송이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확진자가 설사 증세 때문에 직접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다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건데 일단 공항 검역소도 그렇고 중동에서 왔는데 그런 네. 환자가 있다면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걸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가 맞습니다. 봐요. 이게 경험이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증상이 아무래도 이 메르스가 호흡기를 침투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뭐 기침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이 호흡기 증상에만 좀 더 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2015년도 통계를 보면요. 한 26%는 설사나 구토 증상만 왔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조금 폭넓게 이런 여행 지역에 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확진자의 현재 상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니까 공항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정도였다는데. 네, 그때는 예. 이제 아마 설사나 탈수 증상으로 이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셨던 건 맞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분은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치료를 하고 계셔서 예.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그 폐렴, 이제 그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뭐 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사실 이게 초반에 증상이 경미하고 치료를 잘하게 되면 예후도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같이 접촉자들, 일반 접촉자도 있겠고 밀접 접촉자도 있지.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접촉자에 대한 그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쿠웨이트에 갔다 왔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받은 이 남성과 같은 비행기에 탔던 20대 영국 여성. 일단 1차 판정에서는 음성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2차에서도 음성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무래도 1차 음성이면은 2차 음성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2차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격리라든지 주의를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 동료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다녀온 쿠웨이트가 메르스 오염 지역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감염 경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의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예.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쿠웨이트가 사실은 이제 그쪽에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메르스 환자가 2016년 이후로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청정 지역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즘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워낙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인근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제
이제 병원 같은 곳에서 밀폐된 곳에서 아.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분이 그래서 사실 그런 지침도 나오거든요. 중동 지역 여행할 때는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마시라고. 아, 그 지역 병원에 가지 병원 말자. 갔다가 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사회 감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옮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병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전염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좀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면은 병원에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아까 면역이 약한 경우에 이 그렇죠. 메르스에 감염되면 그게 심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환자가 없었다기보다 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뭐 약한 정도 수준의 메르스에 감염이 됐다. 네. 그렇다면 자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그 2015년도에도 사실 일부 아주 건강하고 젊은 분들 중에는 별로 증상이 없거나 심지어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양성 판정이 예. 있는데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놓칠 수 있겠지만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열이 나거나 증상이 없으면 전염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분들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게 감염 경로인데 네. 저희가 뭐 그전에 3년 전에 되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말 감염, 그래서 네, 뭐 침을 그렇죠, 그렇죠. 통해서 뭐 기침을 한다든가 어떤 접촉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로 감염 경로의 주된 경로가 어떤 거예요? 기침이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그쪽 지역 사람들이야 뭐 낙타가 좀 덜 익은 걸 먹든지 이제 낙타유를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심각한 걸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감염자의 기침을 통해서 이 분비물, 호흡기 분비물을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제일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손을 통해서 옮죠. 왜냐하면 기침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맞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코나 입이나 귀를 만지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인체 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오습니다. 들어서 뭐 기침을 해서 이 앞에 의자에 이 기침이 그쵸. 닿았고 튀거나.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그 의자를 만져서 그쵸. 그게 남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그 시간이 균이 생존해 있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긴가 봐요. 길었어요. 아. 예, 보니까 최장 72시간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대부분 이제 현재 감염자가 없으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예. 그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게 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설사 증사였기 때문에 그 비행기나 뭐 병원 와서 네. 화장실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같은 화장실을 또 변기를 썼다거나 맞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비행기 내에서도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제 설사를 하셨고 화장실 같은 공간이 지금 얼마나 이제 소독이 잘 되었고, 근데 그 공간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는 앞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외국인들도 네, 맞습니다. 지금 노출이 관리가 다 지금 돼 있는 되고 거죠? 예,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접촉자로 등록이 돼서 예.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지만 사실 이게 잠복기가 긴 경우는 2주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추석 전까지는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맞습니다. 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감염자 중에는 뭐 잠복기가 보통은 3일에서 14일까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 10일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일주일 정도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복기 때는 또 그러니까 잠복기 기간 동안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복기 기간 동안에는 전염력은 없습니다. 아, 예, 그것도 기침을 없군요. 많이 하거나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는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뭐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밀접 접촉자로 이미 확정이 된 사람들 혹은 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자택 격리해서 일단은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뭐 밖으로 직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걸로 가능하면 이제 집안에서만 있어라.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가족들이 또 걱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같이 지내는 가족들은 또 가족들. 사실 밀접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부인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전염력이 높아서요. 예. 이 이제
그 보건소 같은 데서 이 마스크를 줍니다. 마스크 주고 가능하면 한 방에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가족에게도 전염되지 않도록 집안에서도 격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제 나와서 그 가족분들 모두 이 체온 측정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을 좀 연결해서 인천공항 상황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희 기자 나오십시오. 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제 공항에서는 평상시보다는 많은 수의 승객과 이제 시민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공항을 찾았는데요. 실제로 공항 내 전광판에는 이제 메르스 감염에 대한 이제 안내가 그리고 터미널 안에서는 검역과 관련된 그런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입국장으로 한 2시간 20분쯤 전에 중동 두바이에서 출발한 여행기 그 승객편들이 약 한 150명의 승객을 싣고 이제 도착을 해서 실제로 이곳으로 입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입국장까지 2차례 검역을 받는 등 검역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대개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나오기 직전 한 차례 검역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천공항은 중동발 항공편에 대해 지정 게이트를 운영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원래 검역에 앞서 열 화상 카메라로 고열 환자를 먼저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기타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문진과 역학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중동발 항공편은 하루 평균 4편인데 오늘도 지금까지 아부다비에서 239명, 두바이에서 135명이 도착했고 이후에도 두바이에서 500명, 도하에서 304명을 실은 비행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분간 중동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승객들은 1터미널 10번과 32번, 2터미널 252번 등 총 3개의 게이트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부터 공항 인근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 병실을 운영하고 있고 1터미널부터 순차적으로 전자 검역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으로 향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김지수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공항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그 열 화상 카메라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설사 증세였어서 열이 없어서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열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통과할 때 보면 굉장히 꼼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체크들을 하시는데 또 환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기가 다른 증상보다는 일단 제일 힘든 게 설사다 보니까 이제 그 증상 위주로 얘기를 해서 조금 빈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긴 했는데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이제 나타났고 사실 그렇게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또 짧은 기간도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국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약이라든지 백신 개발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없다 보니까 환자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더뎌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많지 않고 국소적으로 발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치료제라든지 예방약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뭐 약간 바이러스의 형태가 좀 변종 형태의 그런 건가요? 사실은 지난 그 2015년 너무 심해서 이게 돌연변이가 아닌가 의심을 해서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큰 돌연변이를 발견하지는 못했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심은 가는 중인데 어쨌든 최선은 이제 예방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바이러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본인의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외출이라든지 평소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출 나갔다 왔을 때 손발 씻으라고 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예방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런다면 대처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은 그 국민들도 그런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고 상식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빨리 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야 본인도 빨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이게 퍼져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1339, 그 국번 없이 1339로 신고를 하셔서 적절한 치료와 또 예방 대책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메르스가 주로 병원에서 많이 퍼지거든요. 한 40% 정도가 병원에서 옮거나 이제 그렇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공간에 무턱대고 가시게 되면 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은 또 면역력이 떨어진 옮길 상태고 수가 있겠군요. 예, 지난번처럼 대량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년 만에 다시 왔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소일구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초동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도한 공포는 금물일 테고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그렇죠. 고비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2주 동안에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이번에는 한 명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더 구멍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의 심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